이제 뒤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나머지 영양소에 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됩니다. 이번 시간이 중요한 건 단순히 대부분의 영양제 회사들에 가면 강의가 뭐 우리 거 먹으면 이게 나아진다 이런 식의 강의였다면 이번 시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쩌면 인문학 강의 같은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차분히 들어보시면 내 몸이 말하는 다양한 신호들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찰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그룹의 건강 이론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메나테크 안에서도 많은 의사들께서 이분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약으로 뭔가 증상을 하는 걸 학교 때 배웠다면 이분께서는 영양소로 사람의 몸을 개선하는 걸 20년 가까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도 외부 강연, 공무원 대상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외부 특강으로 이제는 회사에서 의사들 건강 강의 안 불러요. 왠지 아세요? 의사들이 하는 건 딱이에요. 와서 하는 말, 조기 검진 받으세요. 검진 받아서 병원 발견되면 치료 받으세요가 그들이 하는 딱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강의 듣고도 감동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배재현 사장님의 강의는 뭐냐면 듣고 나면 병원에 안 가든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사업을 떠나서 오늘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 몸을 이해하실 겁니다.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배재현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실버 PD 인사드리겠습니다. 실버 PD 배재현입니다. 정말 네트워크 사업이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MBA 입교생 2명만 있으면 올 리더가 다 흥분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2명만 쳐다보고 그 오신 분들 부담스러워 또 다시 가시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요. 지금 매 기수마다 뒤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꽉 차는 인원들이 늘어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뭐냐면 메나테크 제품이 반드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허투루 이렇게 요즘 소비자들은 점점 더 영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클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메나테크 클린 프로에 뭐가 다르냐? 각 회사마다 클린이란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알레한드로 윤고 박사가 책을 내셔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건강의 비법이겠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이 지난 지금에 클린이란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는 회사는 메나테크가 유일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장이 점점 매출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메나테크 초창기에 클린 프로그램 왔을 때는 열심히 활동했지만 월 3천만 원 매출 올리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클린 프로그램 나온 달에 1억 매출을 달성했고요. 지금 계속 성장해서 연매출 80억이 달성되는 건 이건 그만큼 비용은 있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클린 프로그램 통해서 몸만 좋아지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클린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걸 많이 느낍니다.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최인철 교수님 필두에서 사람들의 행복도, 이 사람의 행복도에 대해서는 공부가 정말 많이 진행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해지려면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쩌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행복해지고 싶으면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최인철 교수님 연구가 좋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카카오톡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250만 명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확하고요. 데이터를 냈더니 정말 웃긴 결과가 나온 건 심리학 박사가 행복해지려면 얘기하는 게 주로 예전에 명상해라, 마음을 닦아라, 득도해라 이딴 얘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조사한 겁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하면 나의 행복도가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스마트폰을 오래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드라마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사람의 행복도를 낮추는 것 중에 최강이 드라마예요. 저 밑바닥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드라마상의 남편은 공유인데 내 집에 그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편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도 올라가진대요. 근데 놀랍게도 남편이나 나의 소득이나 나의 아이들이나 주변 환경이 전혀 안 바뀌고 내가 하루에 30분 걷기만 했더니 행복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최고 정점이 여행 가면 행복하죠. 여행 갔을 때가 행복도가 최고 높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행위를 데이터를 냈는데 이 데이터를 내다가 신기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염증 수치가 올라갔더니 행복도가 떨어지고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니까 행복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난 뭐 남편 때문에 불행해요, 아내 때문에 불행해요, 아이 때문에 불행해요, 뭐 돈 때문에 불행해요, 직장 상사 때문에 불행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걸 핑계로 대봤자 그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내 몸의 염증을 없애는 건 내가 할 수 있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클린이란 프로그램이 대박인 건 뭐냐면 몸이 건강해지면 염증 수치가 낮추니까 클린을 통해서 오히려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메나테크 리더 중에서 찡그리고 다니시는 분 단 한 분이라도 보셨어요? 다 인상 펴져 있고 행복해 보이죠. 그게 다 클린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번도 우리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래 살 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차로 말하자면 차 만약에 2, 3년 끌 거면 오일 갈아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관리할 필요 없죠. 2, 3년 끌다 바꿀 거면 바꿀 필요 없어요. 근데 차를 10년, 20년 타려면 어때요? 관리에 따라서 10년 탈 수도 있고 20년을 탈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60세, 70세까지 살 때는 관리할 필요 없어요. 마음껏 해도 됩니다. 다 그만 하다가 그냥 가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사시거든요. 내가 지금 60세라면 앞으로 30년을 더 사셔야 되고요. 50세면 45년을 더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20대 혹시 계세요? 20대 같이 생기신 분만 있는 거. 20대 있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략 117년을 더 사셔야 돼요. 이게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람도 예전보다 몸을 오래 쓰다 보니까 관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있듯이 현대인들은요 60 딱 넘었으면 건강한 사람이 20%,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80%예요. 그러니까 남은 40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여기 주제 보시면 내 몸 알기 마스터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뭘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류가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기능의학의 대가가 있거든요. 90세. 이분들은 의사분들이 강의 듣고 있으면 딱 첫 마디가 그래요. 반말로 하시더라고요. 워낙 연배가 많으시니까 존경받는 분이니까. 막 현직 의사들이 앉아있는데 너가 비염을 고쳐, 아토피를 고쳐, 혈압을 고쳐.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포유류 중에서 가장 미련한 게 사람이래요. 오로지 먹을 권리만 생각해서 아프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건강해지려다 보니까 뭐 먹을지만 고민하죠. 뭐 먹어야 피로가 풀릴까? 뭐 먹어야 당뇨가 해결될까? 뭐 먹어야 혈압이 다운될까? 뭐 먹어야 피부가 좋아질까? 그런데 여태껏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봤는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정보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건강해지려면 내 몸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럼 내가 어디가 기능이 떨어졌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아는 게 그 다음에 뭘 먹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메나테크 클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원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짰고요. 그 사람의 개개인별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내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태어났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기하죠. 예, 저렇게 태어났는데 현대 첨단 과학 기술로도 저렇게 세포가 두 개가 만나서 아기가 모양이 만들어지기까지 아직까지 다 규명해내지 못했어요. 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걸 딱 보더니 제가 왜 이렇게 머리를 들이미는지 알겠대. 날 때부터 들이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서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자가 2억 마리에서 3억 마리가 출발하면 뭐라 그래요? 어떤 게 임신된다 그래요? 제일 빨리 도착한 놈이 이긴다 그러지. 경쟁 사회를 만든 거 그때서부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래요. 2억 마리, 3억 마리가 출발하면 난자 표면에 동시에 수백 마리가 달라붙는답니다. 동시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도착하면 난자 표면에는 수많은 더듬이들이 있어서 이 정자들을 다 더듬어 본대요. 그래서 정자가 가진 DNA 중에서 얘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수한 인재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DNA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살충제를 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DNA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 머리 나쁘다고 하면 돼, 안 돼요? 2억 마리 중에 그나마 나은 거라니까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응원해 보세요. 당신이 최강 우수한 2억 대 1 경쟁 뚫은 우수한 인재입니다. 한번 악수하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 사람이 못 해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2억 마리 중에서 가장 우수한 유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해낼 일이 없다. 그거 하나는 오늘 배워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병이 오냐? 요거는 미국 상원 영양 문제 보고서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시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단일 프로젝트로 최다 규모 가장 많은 돈이 투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표한 사람이 조지 맥거번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 미국에서 존경받는 상원 의원 3순위 안에 늘 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맡은 프로젝트니까 이게 미국이 사활을 걸고 만든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75년도 당시에 기술도 발달됐고 나라도 부강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잘 먹는데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개발했더니 그래도 또 아픈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당황한 겁니다. 이대로 가다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그 프로젝트 결과로 나온 게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건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생긴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니까 병원 가서 약을 먹는다고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못하는 거. 제가 약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두통기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약을 먹어요. 정말 약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두통이 있다는 거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약을 먹어서 증상은 없애되 원인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건강에 대해서 투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픈데도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병원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장에 20cm짜리 혹이 있는데 이거를 엠브로토스 먹고 빼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수술하는 게 빠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문제가 되니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게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프게 병에 걸리게 된 사람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증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엠브로토스를 2년을 먹었는데 내가 왜 지방간 생기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방간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탄수화물 먹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은 완전 탄수화물 중독이죠.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모든 게 다 탄수화물로 돼 있어요. 밥도 탄수화물인데 밥 반찬으로 탄수화물인 감자를 먹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또 과일 먹지 탄수화물 또 들어오죠. 걷다가 시럽 넣어서 커피 한 잔 마시죠. 또 탄수화물 들어오는 거야. 하루 종일 탄수화물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의 이상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저절로 그걸 지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간이 생긴 건 술 먹어서 그래요? 담배 펴서 그래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밥을 많이 처먹어서 그래요? 예, 탄수화물을 많이 처먹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걸 엠브로토스 먹는다고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약을 먹는다고 해결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만 줄이면 돼요? 당만 줄이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알고 나니까 돈 안 들이고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에 저항력이 약해진 까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은 만병의 시작이 뇌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면역 체계에 첫 번째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면역 체계는 크게 보면 과립구가 있고 림프구가 있어요. 두 가지 면역 체계가 있어요.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과립구는 65, 림프구는 3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율일 때 우리 몸이 가장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혹이 잘 생기는지 아세요? 뭐 샴푸 써서 그렇다, 뭐 써서 그렇다, 뭐 밀가루 먹었다, 맞아요. 맞긴 맞지만 그래도 그런 걸 똑같은 샴푸 쓰고 똑같이 해로운 걸 먹어도 그 혹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스트레스 차이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5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질 때마다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이걸 매일매일 잡아먹습니다. 매일매일 잡아먹으니까 혹이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생기죠. 그리고 암도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암도 매일매일 생기는데 면역 세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 중에서 돌연변이 세포와 암 세포를 잡아먹는 거는 뭐냐면 과립구가 아니고 림프구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과립구가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림프구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생기는 돌연변이 세포를 잘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어요? 못 잡아먹다 보니까 혹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혹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몸에 혹이 있고요. 내가 암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걸 먹기 이전에 뭐부터 덜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로부터 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산 중턱에 가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병에 미치는 영향은 108개 질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행복학 특강한 최인철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클린을 통해서 여러분 몸만 개선할 게 아니고 MBA를 통해서 사업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최인철 교수님이 스트레스를 조사했더니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90%가 돈만 있으면 해결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냐?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하는 요소의 90%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해야 돼요? 돈 하지 말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종의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현대인의 식생활 양식이 비자연적인 것으로 전락하였으며 암, 당뇨,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은 물론 정신분열증까지도 잘못된 식생활에 기원한 시건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모든 질환들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여러분들이 자연 음식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먹는 과일이 자연 음식일까요? 비자연 음식일까요? 비자연이요. 왜냐면 예전에 자두 같은 거 보시면 자두 얼마 냈어요? 요 2마디도 안 됐어요. 2마디 이상 넘으면 진짜 큰 자두다 그러고 막 환장했어요. 근데 요즘 자두는 어때요? 주먹만하죠. 작은 게. 뭐 때문에요? 호르몬제를 2달 전에 나무에 딱 꽂으면 그렇게 자라는 거. 품종이 개량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일도요. 예전에 보면은 맛없는 과일이 있어서 수박도 소금 쳐먹기도 하고 설탕 쳐먹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과일은 다 맛있죠. 이게 어떤 사람은 삭가리는 아니래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강의 나가서 물어봤어요. 요즘은 무식하게 삭가리나 설탕 안 넣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이니까 옛날에 넣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넣었다는 소리죠.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출하하기 2주 전에 주사기 딱 한 방 꽂으면 당도가 확 올라간대요. 그럼 그 속에 성분이 뭐예요? 근데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마트에서 나는 고추장 된장만 먹어요. 과자 안 먹어요. 그래도 고추장 된장만 먹어도 여러분들 몸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게 마트에서 파는 고추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된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담근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순창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와 어느 게 맛있게요? 순창이 무조건 맛있어요. 왜요? 얘네들은 여기에 조미료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간장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외식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인들이 몸에 쌓이는 식품 첨가 물질이 1년이면 24kg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쌓여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음식들의 95%가 가짜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먹거리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청소년 범죄가 왜 많아지는지 아세요? 요즘 욱하는 우발적 범죄 있잖아요. 우발적 범죄가 미국이 이미 1960년대부터 연구를 해왔어요.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우발적 범죄다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 어른들도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운전하면 어때요? 예. 듣도 보도 못한 욕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들이 감정을 제어 못하는 건데 그건 인간성이 바뀐 게 아니고 영양소 부족이에요. 어떤 영양소 부족이냐? 사람의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욱하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철분이 부족하거나 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 간에서 철분을 저장했다가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제가 여태껏 제가 2013년도 이후로 메나테크를 통해서 4,000명 이상 상담했잖아요. 제 예하 소비자도 정말 많을 수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간 나쁜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하지만 말하는 거 보면 팩합니다. 이게 이제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도 생긴다. 우발적 범죄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 밥상에 철분이 부족하면 얘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정 당국에서 수많은 방법을 해도 안 됐던 게 아이들한테 철분을 공급해줬더니 재범률이 80%에서 20%까지 다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도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슘이 있으면 애들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칼슘이 없게 되면 애들이 차분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게 아이의 아빠 유전자 탓이에요? 아니면 엄마의 먹거리 잘못 탓이에요? 먹거리의 잘못 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먹거리를 바꿔주면 바뀝니다. 바뀌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가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바닥을 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시키는데 20년 동안 영양소를 공급했더니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거리가 성격 개선에 도움된다. 이런 부분들도